아버님,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65세 시아버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서진아, 이러면 안 돼. 넌 내 며느리야.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 저 이미 사랑에 빠졌어요. 며느리가 천천히 원피스 어깨끈을 내렸다. 하얀 피부가 달빛에 드러났다. 65세 남자의 숨이 거칠러졌다. 아버님 침실로 빨리 가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하는 두 사람. 방문이 쾅 닫혔다. 후회하지 마.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 좋아요. 전 이미 각오했어요. 옷들이 찢어지듯 벗겨졌다. 시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며느리의 젊은 살결을 파고들었다. 아버님 거기 여기가 좋아? 네, 좋아요. 그녀는 그의 목을 감싸며 속삭였다. 더 세게 해주세요. 남편한테는 한 번도 못 느껴본 거 느끼고 싶어요. 침대가 삐걱거렸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그날 밤 시골집은 두 사람의 뜨거운 숨소리로 가득 찼다. 빗소리가 그들의 금지된 사랑을 감싸주었다. 이야기에 몰입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본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한도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65세 은퇴한 지 5년,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괜찮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왔다. 아버지, 제가 내일 내려갈게요. 머릿속의 며느리 윤서진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아들 재민이는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못 내려온다고 했다. 대신 서진이가 혼자 온다는 것이었다. 도연은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개를 저었다. 이 늙은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서진이가 내려올 때마다 자신의 시선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을 느끼는 자신을, 그것이 단순한 며느리에 대한 애정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구분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다음 날 오후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님 왔어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서진이가 들어왔다.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언제나처럼 허한 미소를 지었다. 손에는 큰 가방과 반찬통이 가득했다. 혼자 오느라 힘들었겠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님 얼굴 보니까 벌써 피곤함이 싹 가셨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도연의 가슴이 또 한 떨렸다. 이런 감정 마지막으로 느껴본 게 언제였던가? 30년 전 아내와 신혼 시절, 아니, 그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었다. 더 절박하고 더 위험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가벼운 발걸음, 허리를 묶은 앞치마끈,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하는 모습. 모든 건 이 적막한 집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날 저녁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아버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똑같지 뭐.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 가꾸고 책 읽고 TV 보다가 잠들고. 너무 외로우시겠어요. 서진의 눈빛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겼다.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외롭다는 게 뭔지 이제는 잘 모르겠구나.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끔 와주니까 그나마 견딜 만하지. 도연의 말에 서진이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로 덮었다. 제가 자주 올게요. 재민이는 바빠서 자주 못 내려오지만 저라도 내 남편이 섭섭해하지 않겠니? 재민이는 요즘 일밖에 몰라요. 집에 들어와도 피곤하다고 바로 자버리고. 서진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도연은 그제야 알아차렸다. 그녀도 외로웠다는 것을.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남편 옆에 있으면서도 혼자라는 것을, 두 외로운 영혼이 같은 지붕 아래 마주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방에서 서진이가 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분명 잘못된 감정이었다. 그는 시아버지고 그녀는 며느리였다. 하지만 그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다. 새벽 2시쯤 도연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데 거실 소파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서진이었다. 그녀는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이불이 반쯤 벗겨져 있었고 차가운 봄기에 그녀가 추워 보였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이불을 덮어주려고. 단지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잠든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서진의 얼굴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길게 늘어진 속눈썹, 살짝 벌어진 입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가슴.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에 걸쳐 있었다. 도연의 손끝이 그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넘겼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7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체온. 아버님. 갑자기 서진이 눈을 떴다. 도연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려 했지만 서진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둘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다. 죄송, 이불이 벗겨져서 알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나텄다. 그녀는 아버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뺨에 그 손을 가져다 댔다. 따뜻해요. 서진아. 아버님도 외로우시죠? 그 질문에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쓰다듬을 뿐이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65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동이 밀려왔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였고 서진은 눈을 뜬 채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진아, 이러면 안 돼. 넌 내 며느리야. 알아요. 하지만 33세 며느리의 입술이 그의 목덜미에 닿았다. 뜨거운 입맞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님. 서진의 신음에 도연의 이성이 무너졌다. 그는 그녀를 안아올렸다. 가벼운 몸, 부드러운 피부, 향기로운 머릿결, 안방으로 향하는 두 사람. 아버님, 저 이미 사랑에 빠졌어요. 나도 널 미칠 듯이 원해. 옷가지들이 하나둘 바닥에 떨어졌다. 달빛 아래 드러난 서진의 몸. 도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 아버님도 멋지세요. 서진의 손이 그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서진아, 정말 괜찮겠니?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상관없어요. 전 이미 준비됐어요. 그녀가 침대에 누웠다. 도연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아버님, 와주세요. 저 너무 외로웠어요. 나도 7년 동안 너무 외로웠어. 도연이 그녀 위로 몸을 숙였다. 둘의 몸이 겹쳐졌다. 그날 밤 시골집은 두 사람의 뜨거운 숨소리로 가득 찼다. 빗소리가 그들의 금지된 사랑을 감싸주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며느리한테? 아들의 아내한테. 하지만 그 죄책감 속에서도 그녀와 뜨거운 밤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은 어색했다. 서진은 평소처럼 밝게 아침을 준비했지만 도연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다. 도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고맙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둘 다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다. 정정 많이 흘렀다. 아버님. 결국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젯밤일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아니에요. 저도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서진의 고백에 도연은 젓가락을 놓았다. 서진아,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넌 재민이 아내고 난 알아요.
하지만 서진이 눈물을 글썽이었다.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재민이는 저를 안 봐요.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대해요. 제가 뭘 해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저를 봐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세요.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의 외로움이 자신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래도 우린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외롭지 않은 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진의 간절한 눈빛. 도연은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봄비가 다시 내렸다. 빗소리가 집을 감쌌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거실에서 서진은 도연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아버님, 어깨가 많이 뭉쳤네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7년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손길.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해주곤 했었다. 서진아. 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은 손을 멈췄다. 그리고 도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아버님, 저도 고마워요.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도연의 목덜미에 닿았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둘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정말 괜찮겠니? 내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그 소리에 묻혀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서진은 일주일에 2번씩 시골집을 찾았다. 재미는 아내가 홀로 계신 아버지를 자주 챙기는 것을 대견해 했다. 그는 아내가 왜 그렇게 자주 내려가는지 그 이유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여보, 이번 주말에도 아버지 댁 다녀올게. 그래, 아버지 잘 모셔드려.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괜찮아. 당신 일 열심히 해. 전화를 끄는 서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 그녀는 작은 가방을 꾸리며 거울을 보았다. 나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시골집을 향하고 있었다. 도연을 만나면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곳에서만 그녀는 한 사람의 여자로 존재할 수 있었다. 시골집에 도착하자 도연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아버님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숨어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도연이 준비해둔 차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서진의 좋아하는 캐모마일 차였다. 제가 좋아하는 거 기억하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하는 말은 다 기억해. 그 말에 서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재미는 그녀가 무슨 차를 좋아하는지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님, 저 때문에 힘드시죠? 무슨 소리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자꾸만 오고 싶어요. 아버님이 보고 싶어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오는 날만 기다리며 살고 있어? 이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은 할 수가 없구나. 둘은 마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진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의 사랑 이야기, 교사 시절의 추억, 아내와의 결혼 생활. 서진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들었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건 10년 전이었어.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한 말기였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났어.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간호하고 병원 다니고 약 챙기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됐을 때 그제야 외로움이 뭔지 알았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왔어.
그리고 이 늙은이한테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 서진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다. 저도요.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재미있는 저를 아내가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녀석이 아니에요? 재미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너무 바빠서 서로를 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서진이 일어나 도연과 마주 앉았다. 아버님,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구나. 들키면 어떡하죠? 그땐 모든 걸 포기해야겠지? 둘은 침묵했다. 앞으로 올 미래가 두려웠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서진이 도연의 손을 꽉 잡았다. 지금은 행복해요. 아버님도 그러시죠? 그래, 이 늙은이가 인생에서 이렇게 떨린 건 처음이야.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창밖에는 별이 총이 빛나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서진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고 도연은 그녀가 오는 날이면 새벽부터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65세 노인이 33세 여자를 기다리는 모습. 누가 보면 우습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도연에게는 진심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진은 도연과 함께 뒷산을 산책했다. 아버님, 여기 진달래 정말 예쁘다. 그래, 이맘때가 제일 아름답지? 서진은 진달래를 꺾어 도연의 귀에 꽂아주었다. 어머, 아버님 귀여우세요.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도연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서진의 머리에도 진달래를 꽂아주었다. 너도 예쁘구나. 정말요? 진짜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보다 내가 더 예뻐. 서진의 얼굴이 빨개졌다. 33년 인생에서 이렇게 가슴 떨리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님,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너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너는 나한테 빛이니까. 빛이요. 그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별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저 사랑해요. 그 고백에 도연은 얼어붙었다. 사랑. 그 단어를 입 밖에 꺼낸 순간 둘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서진아, 죄송해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저 아버님을 사랑해요. 시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도연은 그녀를 꽉 안았다. 나도 널 사랑해. 이게 죄가 되더라도 두 사람은 산길 한가운데서 한참을 껴안고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둘은 손을 잡고 거실에 앉았다. 아버님, 이제 우리 어떡하죠? 모르겠어. 하지만 너를 포기할 수는 없어? 저도요. 하지만 재민이는 재민 그 이름만 나오면 둘 사이에 차가운 현실이 파고들었다. 재민이가 알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난 아버지 자격을 잃는 거겠지? 그리고 저는 서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잃을 것은 너무나 많았다. 서진아, 그만두자.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아. 싫어요. 서진이 도연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저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이제 아버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아버님도 그러시잖아요. 저 없이 못 사신다고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그럼 계속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언젠가는 들킬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고 싶어요. 서진이 도연의 품에 안겼다. 아버님, 오늘 밤 저 안아주세요. 밤새도록 도연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죄책감과 행복이 뒤엉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잠들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고 그 달빛이 금지된 사랑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재민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제가 내려갈게요.
도연은 당황했다. 서진도 이번 주말에 온다고 했었다. 재민아 굳이 안 와도 돼. 아버지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요즘 너무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서진이도 데리고 갈게요. 전화를 끊은 도연은 급히 서진에게 연락했다. 서진아, 재민이가 이번 주말에 온대. 네, 알고 있어요. 제가 먼저 같이 가자고 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저만 내려가면 의심할 것 같아서요. 가끔은 같이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게 맞겠지? 그럼 이번 주말은 우리 조심해야 해요. 주말이 되었다. 재민은 아침 일찍 서진과 함께 시골집에 도착했다. 아버지 재민아 잘 왔다. 아버지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서진이가 잘 챙겨드린 모양이에요. 그래, 며느리 덕분이지. 도연은 서진을 바라보지 못했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웠다. 아버지, 제가 오늘 고기 구워 드릴게요. 서진아, 넌 상 차려. 응. 삼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도연과 서진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버지, 혹시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없어. 다 괜찮아. 그래도 정기검진은 받으셔야 해요. 다음 주에 제가 모시고 병원 갈게요. 재미, 너 바쁜 거 아는데 괜찮아. 서진이가 데려다 줄 거야. 그 말에 재민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서진이가요? 서진이가 그렇게 자주 내려와요. 응,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오는 것 같던데. 재민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여보, 그렇게 자주 왔어? 응,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힘들었겠네.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괜찮아. 나도 시간 날 때 오는 거니까.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재민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도 너무 자주 오는 건 아닌가? 내일도 있고 쉬어야 할 때도 있는데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야? 서진의 말투가 약간 날카로워졌다. 재민은 당황했다. 알았어. 알았어. 화내지 마. 식사 후 재민은 샤워를 하러 갔고 도연과 서진만 거실에 남았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눈치챈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자주 오는 건 좀 알아요. 하지만 안 올 수가 없어요. 서진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재민이 나오기 전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재민과 같은 방을 썼다. 도연은 옆방에서 두 사람의 기척을 들으며 잠들지 못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아들의 아내를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서진을 향한 마음도 강해졌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서둘러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먼저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이는 저녁에 올라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재민이 떠나고 도연과 서진만 남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진이 도연의 품에 안겼다. 보고 싶었어요. 어젯밤 죽는 줄 알았어요. 나도 재민이가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오랜만에 도연의 몸이 굳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피했어요. 아프다고 거짓말했어요. 서진이 울먹였다. 저 이제 남편하고도 못하겠어요. 아버님 말고는 싫어요? 도연은 그녀를 꽉 안았다. 이 감정이 점점 더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6월로 접어들었다. 장마가 시작되었고 비가 자주 내렸다. 어느 비 오는 수요일 오후 서진은 예정이 없이 시골집을 찾았다. 재민이 해외 출장을 가서 일주일간 집을 비운다는 것이었다. 아버님, 서진아, 갑자기 웬 일이니? 재민이가 출장 가서 며칠 있어도 될까요? 그럼 좋지.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며칠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마치 진짜 부부처럼 아버님,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 텐데.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서진은 도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저도요. 아버님하고 둘이서 조용히 살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안 부러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셋째 날 아침 갑자기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나 출장 일정이 갑자기 취소돼서 오늘 들어가. 지금 공항이야. 서진은 얼어붙었다. 뭐 언제 도착하는데? 저녁 7시쯤 집에 있지? 응, 그래. 전화를 끊은 서진은 창백한 얼굴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어떡해요? 재민이가 오늘 들어온대요. 뭐 그럼 빨리 올라가야지. 지금 가면이 시간 걸려요. 재민이보다 늦을 수도 있어요. 둘은 당황했다. 서진이 시골집에 있다는 사실을 재민이 알면 안 되었다. 일단 올라가자. 내가 차로 바에다 줄게. 아버님이 직접이요. 빨리 가야 해. 도연은 서둘러 차키를 들고 나왔다. 서진은 짐을 챙겨 차에 올랐다. 아버님, 운전 조심하세요. 알았어. 도연은 평소보다 빠르게 차를 몰았다. 하지만 장마철이라 길이 막혔다. 아, 이럴 때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5시. 재민이 도착하는 시간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아버님, 빨리 가요. 알아. 겨우 집 근처에 도착한 건 6시 30분. 재민이 도착하기 30분 전이었다. 서진아, 빨리 들어가. 아버님, 고마워요. 서진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너도 조심해. 서진은 차에서 내려 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차를 돌렸다. 하지만 제 100m도 가지 않아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보였다. 재민의 차였다. 젠장. 도연은 황급히 차를 세웠다. 재민의 차가 그 옆을 지나갔다. 재민은 도연의 차를 알아보지 못한 듯 했다. 도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조금만 늦었어도 둘이 함께 있는 걸 들킬 뻔했다. 집에 돌아온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때 서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재민이가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님, 무사히 돌아가셨죠?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도연은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너 무사한 게 다행이야. 당분간 조심하자. 네,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일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서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해졌다. 한 달간 서진은 시골집에 오지 못했다. 재민이 그날 이후로 유난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도연은 매일 휴대폰만 들여다보았다. 서진의 문자를 기다리며 아버님, 보고 싶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구나.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기다림은 쉽지 않았다. 도연은 날이 갈수록 무기력해졌고 식욕도 잃었다. 어느 날 재민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요즘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냥 날씨 때문에 좀 피곤한 것뿐이야. 이번 주말에 제가 내려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바쁠 텐데 오지 마라. 아니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결국 재민은 주말에 내려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그래. 별로 안 그런데 병원 가 보셔야겠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필요 없어.
도연의 반응이 너무 격렬해서 재민이 놀랐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미안하다. 내가 좀 예민했구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지만 재민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아버지의 침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서진의 필체였다. 아버님께 보고 싶어요. 당신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어요. 사랑해요. 재민은 그 편지를 읽고 충격에 빠졌다. 당신 사랑해요. 서진이가 아버지한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점점 퍼즐이 맞춰졌다. 서진이가 유난히 자주 시골에 내려온 것. 최근 들어 자신을 피하는 것,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진 것, 설마 재민은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편지는 분명했다. 그날 저녁 재민은 도연을 마주보고 앉았다. 아버지 왜 그러니? 이게 뭡니까? 재민이 편지를 꺼냈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재민아 아버지 이게 진짜입니까? 아버지가 서진이하고 재민아 들어봐 대답하세요. 사실입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거짓말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이었다. 재민은 주먹을 쥐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내 아내를 재민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일부러가 아니면 뭡니까? 며느리잖아요. 아들의 아내라고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한테 사과하세요? 당장. 미안하다. 재민아. 정말 미안해. 사과로 되는 문제입니까? 이혼하세요. 당장 서진이하고 헤어지세요. 재민아. 안 그러면 저 다시는 아버지 안 봅니다.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재민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날 밤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님, 재미이가 알았어요. 그래, 저 혼났어요. 엄청 이혼하자고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야겠지?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아버님, 우리 어떡해요? 서진아,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둘은 전화기 너로 한참을 울었다. 재민은 서진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우리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어. 재민아. 아버지하고 그랬으면서 어떻게 내 아내로 있을 수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재민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다. 한 달 안에 정리하자. 위자료는 내가 포기할게. 그냥 빨리 끝내자. 알았어. 서진은 집을 나왔다.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시골집으로 향했다. 밤 11시 도연의 집 앞에 서진이 도착했다. 아버님 문을 연 도연은 서진을 보고 놀랐다. 서진아 이 밤에 무슨 일이니? 갈 곳이 없어서요. 서진이 도연의 품에 안겼다. 재민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구나. 저 이제 어떡해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도연은 그녀를 꽉 안았다. 여기 있어? 내 곁에 있어? 하지만 우리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도연은 서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진아, 나랑 살래? 네, 재민이한테는 평생 용서받지 못하겠지? 세상 사람들도 우릴 손가락질하겠지? 그래도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아버님, 나의 차이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진심이야.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버님이랑 살고 싶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겠니? 네, 이미 아버님 없이는 못 살아요. 두 사람은 끌어앉았다.
빗소리가 그들의 울음을 감싸주었다. 다음날 도연은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민아, 아버지다. 뭐 하시려고 전화하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버지는 서진이를 사랑해. 뭐라고요?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날 용서하지 않든 난 서진이랑 살 거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처음으로 정신을 차린 것 같구나.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껴봤어. 저 정말 다시는 안 봅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히 앉아 있었다. 서진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미 각오했던 일이야? 재민이한테 미안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아니야. 우리 둘 다 책임이 있어? 도연은 서진을 바라보았다. 후회하지 마.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아버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석 달이 지났다. 도형과 서진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다. 나의 차이가 많은 두 사람의 동거가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저 집 영감이 젊은 여자 데려와서 산다더라. 며느리였다는데 아들하고 이혼했다던데? 세상에 그런 폐륜이 어디 있어? 하지만 도영과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에겐 서로가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진은 마을에 작은 꽃집을 열었다. 플로리스트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예쁜 꽃다발을 만들었고 점차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언니 꽃 예쁘게 만드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도연은 매일 아침 서진의 꽃집에 들러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오늘도 수고해. 아버님도요. 텃밭 관리 힘드시죠? 괜찮아. 너 보면 힘이 나는 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이제는 아버님이라는 호칭도 자연스러웠다. 연인이면서 동시에 가족 같은 관계. 어느 가을날 도연은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다. 서진아, 고구마 캤다. 와, 이건면 맛있겠다. 저녁을 준비하는 서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도연은 행복을 느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님, 무슨 생각하세요? 너랑 이렇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저도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하니? 전혀요. 아버님은요? 나도 재민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를 선택한 건 후회 안 해.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재민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재민아, 아버지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지 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했어.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야. 하지만 아버지도 사람이었어. 7년간 너무 외로웠고 서진이가 그 외로움을 채워줬어. 처음엔 그냥 따뜻한 며느리였는데 어느새 사랑하게 됐어. 이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할 수는 없어. 너를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언젠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서진이랑 행복하게 살게. 사랑한다, 재민아. 마이너스 아버지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재민아, 용서해다오. 한편 서울에서 재민은 혼자 살고 있었다. 이혼 후 그는 일에만 매달렸다. 아버지와 서진을 잊기 위해. 하지만 쉽지 않았다. 특히 밤이 되면 두 사람 생각이 났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하게도 이해하는 마음이 뒤섞였다. 서진이는 행복할까? 아버지는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시골집에서 도연과 서진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아버님, 별이 참 많네요. 그러게.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지. 이렇게 조용한 게 좋아요. 그냥 아버님이랑 둘이, 나도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도연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과 젊은 손이 겹쳐졌다. 서진아, 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아버님. 두 사람은 별빛 아래 입을 맞췄다.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진실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도연은 70세가 되었다. 서진은 38세. 여전히 둘은 함께였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이한 커플이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에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다. 저 두 사람 보기 좋네? 그러게.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이지. 어느 봄날 도형과 서진은 뒷산에 올랐다. 5년 전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자리. 아버님, 여기 진달래 그때처럼 예쁘게 폈네요. 그러게. 그때 생각나니? 내일 제가 사랑한다고 처음 말했던 날이요. 도연은 진달래를 꺾어 서진의 머리에 꽂아주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넌 여전히 예뻐. 거짓말 나이 먹었는 거려. 내 눈에는 여전히 제일 예뻐. 서진은 도연을 꽉 안았다. 아버님 아프지 마세요. 오래오래 저랑 같이 있어 주세요. 그래, 최대한 오래 살게. 두 사람은 산을 내려오며 손을 잡고 걸었다. 나의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과거의 죄책감도 이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사랑은 때로 금기를 넘어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심일 때 세상은 결국 허락한다. 도연과 서진의 사랑이 그랬다. 10년 후 도연은 75세가 되었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서진은 그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만 곁에 있으면 저 어디도 안 가요. 계속 여기 있을게요. 도연은 미소 지었다. 후회 없어. 너랑 보낸 1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저도요. 아버님이 제 인생의 전부예요. 서진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재민이었다. 아버지 10년 만에 보는 아들.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재민아.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재민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서진은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재민이 말했다. 괜찮아요. 앉아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행복하셨어요. 그래, 정말 행복했어. 그럼 됐어요. 재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저 용서는 못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하셨다니 그것만으로도 재민아 고맙다. 재민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잘 돌봐드려서 고마워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세 사람은 그렇게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의 시작이었다. 도연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곁에 있었다. 그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다. 금기를 넘었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 속에서 행복했다. 때로 사랑은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 여정이 아무리 험난해도 진심이 있다면 후회는 없다. 도형과 서진의 사랑이 그것을 증명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